자, 2부에서는요, 지금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또 지금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정용이 갔다 와서 북한과 합의한 4가지를 내놔봐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핵 리스트의 살라미 단계별 이렇게 제시,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쇄의 조건 등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영변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핵 리스트를 단계별로 제출하겠다라는 부분은 이번에 숨겨놨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측에 별도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왜 공개를 안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핵 리스트를 미국에 북한이 제출을 하겠다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로드맵, 즉 앞으로의 핵 폐기 일정들을 제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핵 리스트를 뭘 써야 되겠습니까? 북한은 어디에 무슨 핵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무슨 ICBM 시설이 있고, 자, 그리고 거기에는 원심 분리기가 몇 개 있고, 그리고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추출한 고농축 우라늄이 얼마가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이 북한의 플루토늄, 핵 폐기물에서 나온 플루토늄이 얼마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ICBM과 관련해서 액체 연료, 고체 연료 시험장이 얼마나 있고, 연료를 얼마나 확보했고, 이동식 발사 차량이 어디에 있고, 또 ICBM 발사대가 어디 있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북한이 그러면 다 언급을 이렇게 핵리스트에 적어서 한다면 이제는 바로 미국이 그러면 뭐부터 없애라고 없애는 순서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럼 북한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없앨게, 이렇게 핵 폐기 수순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스트를 내는 순간에 북한은 바로 핵 폐기 로드맵으로 말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리스트를 있는 대로 제출할 거냐? 전혀 아니라고 보죠. 왜냐?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새로운 핵시설이 강선입니다. 원심 분리기가 거기는 영변보다 3배나 많은 12,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원심 분리기는 뭔가 하면 우라늄을 이렇게, 이 원심 분리기는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립니다. 그러면 그 위에 올려놓은 우라늄이 이렇게 핵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만 별도로 분리가 돼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원심 분리기라는 부분을 어디에 얼만큼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미국을 현재까지 속여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폼페이오가 이야기했다라고 전해지는 북한이 자기들이 가진 핵을 훨씬 작게 미국에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미국은 최소 북한의 핵이 60개에서 최대 100개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북한은 20개 이하 한 자릿수 정도의 핵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 측에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 리스트를 미국에 제출하면 미국은 그걸 보고 이 자식들 거짓말하네, 너네들하고 이제 상대 안 해야 될 거니까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데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속여야 되지 않겠어요? 찔끔찔끔 그 시간을 좀 더 끌면서 계속 북한이 뭔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양으로 속여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6개월 만에 1차 하고 6개월 만에 2차 내고 6개월 만에 3차 내고 해서 핵 리스트만 한 5번 내버린다고 하면 이 모든 게 북한의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곧바로 한 방에 다 내겠다라는 거냐, 아니면 계속 잘라가 내겠다라는 거냐, 이런 논란으로 가게 되면서 미국에서 아마 의회나 언론, 국민 여론이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내팽개 쳐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핵리스트 제출의 기술적인 살라미 전략에 대해서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트럼프가 박살이 나버리면서
김정은 문재인의 파트너가 미국에서 깨질 수 있으니 이 핵 리스트 제출 부분은 미국에 전달은 해놓고 공개를 안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북한이 현재 정교해진 살라미 전술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도 북한 편을 들면서 종전선언이 가진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제 동해 서해 하늘 땅에서 이제는 전쟁이 사라졌다. 한국의 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체제들을 다 허무는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북한도 그래 하기로 했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비행기가 기름이 없어서 날리지도 못하고 고물 비행기 띄우는 놈하고 지금 쌩쌩 날아다니는 최신의 길을 띄우는 한국이 같이 구간을 정해서 안 날리기로 하면 누가 이익입니까? 말할 것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상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을 했고 평화에 대해서 합의했고 전쟁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정의용도 사실간 어제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강도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는 강도가 안 쳐들어오기로 했다고 기자회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강도질을 하니까 강도인데 강도가 우리 집에는 안 들어오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죠. 강도를 교도소에 쳐넣어놓고 교도소에서 강도가 사람 되기로 했다면 믿지만은 강도가 활보하고 있는데 강도가 우리 집에는 안 쳐들어오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하면 그건 기자회견 하는 놈도 미친 그냥 말을 납시다. 그래서 좌우간 정의용이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동선언 외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관한 추가 논의가 있었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비핵화 카드를 끄집어낸 게 아니냐. 아닙니다. 왜?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처음으로 손에 쥐게 될 대단한 무기죠. 지금 한미가 군사훈련을 중단했다거나 전략자산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는 것도 북한으로는 큰 성취지만은 이것은 북한이 얻어낸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북한이 위협이 되는 행동을 미국과 한국이 안 하기로 했다는 건데 종전선언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 거죠. 북한이 아마 전쟁 끝난 65년 이래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해버리고 나면 평화협정까지는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우리가 드디어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거랍니다. 그러면 어제 문재인이 북한하고 사실상 불가침 종전선언을 남북 간에는 했다. 이제 미국하고 3자가 하는 것만 남았다면서 11월 달, 12월 달 중에 김정은이가 서울로 올 거니 트럼프 너도 왔어요라고 거의 알박기 하듯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 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북한은 저거들은 실질적인 걸 획득하면서 미국한테는 실질적인 걸 주려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종전선언의 대가로 실질적으로 미국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나 ICBM을 해외로 드러내어서 파기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미국의 전문가들 반응을 보면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북한이 의사를 보인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역시 미국이 비핵화 절차에 따라 요구한 게 아니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의 입구가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비핵화와 관계없는 이상한 것들을 찔끔찔끔 네 맘대로 폭파시키고 내놓고 하지 마라.
정말로 비핵화에 필요한 상응 조치를 받으려고 하는 너네들의 진실한 노력은 결국은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거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라는 것은 종전선언이죠. 그 종전선언 문제로 이제 한미 간의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에 담긴 비핵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한반도를 핵무기, 핵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건 하나만 하는 소리고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고, 유관국의 전문가 참여하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하며,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사찰이라고 붕붕 뜨면서 흥분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상응 조치, 즉 종전선언이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 폐기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담당 조정관은, 이 사람은 이 전 직책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대량 살상 무기, 핵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폐기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북한은 과거 수차례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 약속을 다시 받은 것은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는 일이다. 김정은 역시 자신의 명의와 성명을 통해 여러 차례 말해온 문구를 그대로 말했다. 자,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남북 관계는 개선되었을지 몰라도 비핵화의 진전은 없다. 자, 그렇게 말을 했고, 이번 평양 선언에는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원하는 핵 신고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또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는 미국의 비핵화 절차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 스스로 지목해서 한 조치일 뿐이다. 이 말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미국은 본질적인 것부터 바닥부터 하나씩 핵을 없애가는 바닥 조치부터 해가자는 거고, 북한은 그게 아니라 뜬금없이 저쪽 거 하나 폭파시키다가 이쪽 거 하나 없앤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정신없게 만들면서 진짜로 비핵화를 가기 위한 단계별 조치, 이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로드맵이 있고요. 왜? 이미 과거 구소련이나 지금 CIS 국가에 있는 비핵화를 해본 사람으로서 비핵화를 하려면 1단계는 뭐, 2단계는 뭐,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뜬금없이 이거 하나 없애줄게, 저거 하나 없애줄게, 이렇게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행동 대신 제대로 된 협상에 따른 조직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 북한이 결정한 이런 조치들은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사일 시설 동창리 그 폐기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초청이라는 것도 참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서 폭파하고 그걸 뒤지는 거 하고, 참관이라는 거는 그냥 가서 지켜보는 거라는 걸 참관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부분이 매우 비싼 강력한 조건을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상응한 조치는 한미 동맹 같은 한미 관계의 본질일 수도 있고 주한미군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종전선언보다 더 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사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해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변 외에도 수많은, 오히려 훨씬 영변보다 큰
한 3배쯤 되는 강선이라는 드러난 시설도 있다라는 겁니다. 로렌스 코버 전 국방부 차관보도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의 핵 역량에 실질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즉 그거 없어도 북한은 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변 시설 폐쇄는 이미 이행 중인 추가 핵실험 중단과 마찬가지로 실제 핵 역량과는 상관없는 무의미한 조치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김정은이 진짜 중대한 조치에 나서겠느냐, 회의적으로 보면서 미북 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 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미북 관계보다 훨씬 더 앞서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와 관련해서 조건을 복잡한 걸 달아놨기 때문에 그건 영변을 폐쇄한다 해도 의미가 없지만 그 조건이 한마디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시간을 끌기 위한 조건들일 걸로 보인다. 그러면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 더 핵실험할 필요도 없이 파키스탄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핵무력 완성을 위해 시간과 돈을 벌려고 하는 것밖에 없고 트럼프는 김정은이한테 속아서 싱가포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걸 다시 물릴 수도 없어서 끌려다니는 양상이 이번에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데 보면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이분 북한 전문가죠. 옛날 국정원도 있었고요. 종전에 북한 태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합의다. 비핵화는 제자리고 경협은 과속이다. 풍계리 폭파 쇼를 외국인 전문가를 불러서 한 번 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미국이 듣고 싶은 검증이나 신고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걸 보여줬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철도 도로 연결이나 남북 경협 가속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센터장, 안보통일센터장, 협상을 잘했다 못했다 수준이 아니라 낙제점이다. 미국 수용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내 여론을 보면 분명 부정적일 거다. 북한의 비핵화가 신고 검증 없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이런 해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철도 착공식을 합의한 것도 논란거리고 군사 분야 합의 역시 우리 안보를 훼손한 부분이다. 북한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우리가 비교적 장점이 있는 재래식 군사 우위 분야, 즉 공중, 해상에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빅터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자는 성명에서 핵 검증과 핵 폐기 시간표 등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이번 회담이 어떤 것도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 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각종 경협 사업은 말잔치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브루스 크밀러 연구원은 헤리티지 재단요. 워싱턴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요구에 답하지 않고 평양과의 관계 개선에만 노력하는 문재인에 대해 이미 짜증이 났다라고 미국이 짜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극도로 모호한 선언이라며 워싱턴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핀 나람 MIT 대학 정치과 교수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는 고작 영변 핵시설 폐기라며 말장난을 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비핵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핵심은 빠졌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김정은 약속도 의미는 있다. 김정은의 이번 제안뿐 아니라 핵미사일 시험 중단, 핵실험장 파괴와 같은 조치들은 그가 더 많은 핵무기와 ICBM을 생산할 능력을 축소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한국과 한 약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겨냥한 김정은의 대담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CNN은 남북이 전쟁 없는 시대를 약속했다 이렇게 풀이를 했고, 그렇지만은 평양선언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제 앞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도 각 언론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앞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척 해놓고 북한이 기존의 무기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로 트럼프를 안심시켜 제재 완화를 끌어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AFP 통신은 북한의 핵 리스트에 대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김정은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대체로 전부 비판적인데 아사히 신문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니온 게자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목록 제출이나 검증 등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더 나아가가지고 평양선언으로 한미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평양 가서 잘못하고 오면 이후에 감당 불가한 사태가 암울하게 벌어질 수 있다. 문 정권 앞에 그렇게 말을 했지요. 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한이 현재 비축하고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해체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만큼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남북한은 더 깊은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이 북한을 세계 무역과 금융으로부터 고립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이러면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백악관 관리들과 서구 전문가들은 그와 같은 외교적 양보가 한반도에서 미국을 철수시키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외신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일단 1차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면 이제 좀 더 서로 의견이 교환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미국 의회나 미국 언론이 하나된 목소리로 이번에 북한이 사기를 쳤고 한국이 북한의 사기에 일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대북 경제 제재를 허무는 약속들을 하고 미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11월이나 12월에 서울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라는 알박기를 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협상을 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종전선언이나 2차 미북 회담이 이런 내용으로 열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지만은 이제 이 대목에서는 트럼프는 그럴 역량이 없고요. 한마디로 트럼프가 이 대목에 잘못 끼어들어서 판을 벌린다면 아마 트럼프의 무덤이 될 거예요. 11월 6일 중간 선거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걸 알아서 지금 종전선언을 11월 6일 전이 아니라 11월 달 6일 이후로 설 또 빼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11월 6일 전에는 절대로 미국이 해줄 것 같지 않다라는 걸 좀 알은 거죠. 자, 그러면서 또 11월, 12월 사이로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지금 급해졌어요. 김정은한테 올해 내로 종전선언을 한다고 슬쩍 미국을 속이고 영문 번역반을 속였다가 이제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되니 지금 김정은보다 더 급해진 사람이 문재인인데 이 문재인이 지금 아마 앞으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갈 것인데 그때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거라 봅니다. 어제 내용만으로 종전선언이나 미북 2차 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